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하는 남자 웅스입니다. 웅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많이 질문받은 13가지 정도를 추려서 제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고 재밌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시죠. 읍면동 사무소 찾아가실 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정말 반가울 만한 그런 내용들 설명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돈 받는데 부끄럽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끄러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으로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우실 때 그런 거 몸이 아픈 거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혹은 차상위 계층, 그것도 아니면 요즘에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립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로 하고 기준에만 맞으면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이십니다.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권리라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권리가 잠자는 겁니다. 직접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주변에 혹시 이런 혜택을 모르시거나 도움받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사회복지사에게 꼭 상담받으십시오. 두 번째, 차가 있는데 안 되나요? 이건 사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복잡한 부분인데 이걸 진짜 제가 차포 떼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차가 있으면 어려운 게 맞습니다. 특히 고급 차량, 2000cc 이상 고급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똥차라고 하죠. 연식이 오래된 차라도 중고 가액이 150만 원 이상은 될 텐데 그 가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이 그 기준 그냥 가볍게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cc 이상의 고급 차량 안 되십니다.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다. 차가 필수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 감정이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까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가 있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간이 많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바뀌었으면 하지만 아직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가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또 기준이 있어요. 2000cc 미만, 우리나라에서는 1998cc, 1997c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본인 명의로, 그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시거나 본인이 이제 운전을 못하시면 가족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가족분이 운전할 수단으로, 장애인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급에서 3급, 지금은 바뀌었죠. 중환장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 표지 차량이 붙어있는 차량이라면 그럴 때는 면제됩니다.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가유공자이신 상위 등급이 1에서 3등급이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역시 표지판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이라면 재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한 대에 한해서 50% 감면 후에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가액으로 포함이 되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1상급의 장애인이시거나 그리고 1에서 3급의 상위 등급 용사시거나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셨다든지 그렇게 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더 있습니다. 1600cc 미만인 차량 중에서 10년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중고가가 150만원 미만이면 그럴 때도 재산으로 산정을 해드립니다. 월소득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씀. 차가 있으시더라도 한번 상담 받으러 꼭 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압류가 들어가서 차를 처분을 이도저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만 이제 차량 처리가 쉽지 않으시는 분들은 차량 등록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죠? 멸실사실 인정을 신청해서 압류 차량 멸실사실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문의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인정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다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차량 등록 사업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차량 압류 가액은 그대로 두고 그 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 차만 폐차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없으신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득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예, 소득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단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요. 표를 정말 간단하게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1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월세 임차료 지원받을 수 있는 혹은 집수리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비를 관련해서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 아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단 말씀인 거죠. 지금 보이는 금액, 언저리라든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금액? 특히 근로소득은 장애인이신 분들, 그리고 24세 이하인 대학생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공제 제도가 많아요. 30%를 공제하고 혹은 40만원을 공제하고 그런 공제 제도가 많으니까 표에 보이는 소득보다 크게 높지 않다. 당장 오셔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이시거나 대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공제되는 제도 더 있습니다. 자, 충분히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을 하는 걸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충분히 있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신청해 보시면 되겠죠. 저 금액 근처다. 안 높다 싶으면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집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왜 안 되죠? 네, 집이 있으셔도 됩니다. 다른 재산과 한번 따져보면 되겠죠.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제금액은 자, 다섯 번째. 은행에 돈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 돈이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역시 얼마를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기본 공제 금액이 있다고 바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차감하고 남은 돈이랑 생활준비금이라 해서 금융에서 500만원 더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일반 재산이 있다면 그 일반 재산 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 그거를 또 가지고 와서 금융재산에서 차감을 하고 생활준비금이라는 금액에서 500만원을 좀 더 차감한 다음에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재산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재산이 없으시면 충분히 신청해 보실만 하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은행 예금 말고도 금융재산은 보험해약 시 예상되는 보험해약 환급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은 신청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저희가 금융재산 같은 걸 요청을 합니다. 금융재산을 요청을 해서 요청한 달로부터 3개월 이전에 3개월 평균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6개월 전에 걸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6개월에서 6, 5, 4 이렇게 3개월 평균 잔액을 저희가 확인해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이 많은데 가능한가요?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만큼은 재산에서 차감 후에 계산됩니다. 근데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사채 안 됩니다. 사채는 인정을 못 해드리고요. 금융회사의 대출금, 임차해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려줘야 될 것들. 그리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누적액,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등만 가능합니다. 사채나 마이너스 통장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면 안 되시겠죠? 본인이 자녀이든 혹은 본인이 부모이든 수급 신청자 1인 그리고 부양의무자 1인일 때 부양의무자 소득이 238만 9천원 이하로 보시면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생계비는 근데 안 나갈지는 몰라요. 자, 수급자 1인에 부양의무자 1인이 소득이
한 240만 원 정도 번다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부양 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실 수가 없습니다. 딸은 왜 부양 의무자로 보나요? 네, 어르신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출가 외인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은 딸은 부양 의무자 안 하시려고 하는데 출가 외인 아닙니다. 다만 아들보다는 딸의 부양 의무를 조금 덜 지웁니다. 나라에서 아들은 30% 뭐 딸은 15% 이런 뭐 기준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 아시는 건 불필요하고요. 네, 다만 이제 따님분들은 금융재산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넘으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2억이 안 넘고 뭐 돈은 좀 많이 번다 그러면 좀 따져볼만 하거든요. 딸은 2억 이하, 금융재산이 2억 이하면 상담을 오십시오. 그거 넘으면 어렵습니다. 9번째, 아파서 지금 일을 못 나가 그래서 소득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시고 그런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시다. 자, 당장 오십시오. 상담 받으셔야 돼요. 안 되던 뭐던 기초생활수급 말고도 요즘에 제도가 다양해서 도움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시면 제가 제발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병원 다니십시오. 제발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다니세요. 한 병원을 꾸준히 3개월 이상 다니셔야 됩니다. 진단서 나오려면 3개월 이상 병원 다녀야지만 나온다는 거 모르셨죠? 3개월 이상 다녀야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때 진단서를 써주시더라고요. 병원 안 가고 질질 끌면 손입니다. 다시 병원을 3개월 이상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 말 기억해 두셨다가 병원 다니세요. 3개월 이상 여러 군데 다니시지 말고 한 군데 정해서 3개월 이상 다니셔서 반년 이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든지 희귀병 그런 걸로 이제 진단이 나오시면 그런 진단을 가지고 근로능력 평가라는 걸 거치거든요. 저희가 단기로 도울지 장기로 도울지 저희가 판단하고 도와드립니다. 자, 근로능력 없으시고 소득재산 없으시면 재기하실 때까지 지원 받으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10번째, 재산이 없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참 좀 애매한데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도 재산 없고 자식들도 시원찮게 사는데 안 된다 할 때 머리 아픈데요 이럴 때 제 경험상 이럴 때는 주로 소득이 있는 가족이랑 같이 주소지를 두시고 한다든지 돈이 좀 있는 사실혼 배우자하고 사신다든지 그리고 이혼한 한부모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자녀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이 월등히 많을 때가 있어요. 본인은 괜찮지만 본인이 자녀를 부양한다면 자녀의 부양 의무자가 되세요. 이혼한 전처든 전 남편이 부양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육비를 꼭 받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많습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11번째, 젊고 아픈 것도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30세 미만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소득 생활 없이 그냥 혼자 나와 계시다고 해서 신청하시면 혼자로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로 인정 못 받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묶여서 조사를 해요. 자, 근데 30세 미만이신 분이 불가하셔서 중위소득의 50% 이상 벌고 계시고 아니면 미혼부이시면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독가구로. 자, 그리고 12번째,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되고 왜 내내 안 되노? 사투리가 들어가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왜 안 될까요? 네, 저 사람은 됐는데 자, 왜 안 됐는지 그것도 이제 제 경험에 쳐보면 다는 내보다 나았는데 니는 왜 안 되나? 참나 이게 저 사람이 천재적으로 숨기거나 공무원 바보 같은 게 앉아가지고 못 찾는 게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되시죠, 그죠?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근데 금융실명제 1회로 현재 전산 시스템을 피하면서까지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차명 계좌에 재산은 제3자에게 벌써부터 이제 저희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다 돌려놓으시거나 자, 그리고 돈 버는 족족 다 비밀금고에 현금으로 그냥 다 받아서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통장 돌려갖고 정말 철저하게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그 통장 가지고 계신 분하고 돈독하게 사이를 계속 유지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있으시면 신고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잡아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째. 근데 얼마 주나요? 네, 생계비 얼마 주나요? 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죠. 소득, 재산, 부채,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 모두 짬뽕해서 이제 고려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놈으로 기준을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자, 이런 소득 인정액을 여태까지 제가 소득 인정액이란 말조차도 제가 어렵게 들리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 질문으로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거의 0에 수렴하시면 수급비, 자 1인 기준이죠. 생계급여 수급비, 자 표 나갑니다. 생계급여 수급비 51만 2,102원 다 받으시고요. 2인 기준 87만 1,958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구별로 소득 인정액이 10만원이라도 나왔다, 20만원이라도 나왔다 싶으시면 그만큼 차감되고 생계비를 받아가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기준, 생계급여 기준 넘었다 하시면 의료급여만 받으시거나, 자, 의료급여 기준을 넘었다, 소득 인정액이, 그러시면 주거급여만 받으신다든지, 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다, 설명을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하고요. 궁금한 사항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